안녕하세요. 천안 알콜 아저씨예요. 오늘은 음주 운전에 대해서 최근에 바뀐 법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금주 클리닉 양형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로서 이 법의 개정을 봤을 때는 그때 듣고서 처음 생각난 거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까지는 진위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구나.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쪽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자기 가족들이 뭐 현실이 중요하지도 않죠.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 그게 중요한, 어떻게든 음주운전에 대해서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을, 그걸 넘어서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그거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분노한 유권자의 그 분노한 마음을 좀 후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서 표를 조금 얻으려고 하는 속셈이 깔려있지 않을까. 왜냐면 음주 운전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운전이 아니라 음주거든. 그걸 사법부는 다 알고 있을 텐데 뭐 입법부가 뭘 알겠어. 그냥 선거 날짜나 유권자의 표심만, 그것만 중요할 테죠. 정쟁하느라고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언제나 검, 경, 그리고 판사 쪽에서는 항상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뇌피셜 말고 확실하게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발표를 해요.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3월이었나, 그때는 검찰청에서 얘기했잖아요. 기계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온라인의 그 정체 불명의 이수증, 수료증, 그런 것들 다 내봐야 소용없다. 그거 옛날부터 돈 내고 사는 거 다 알고 있다. 그거 실제로는 수업 듣지 않는 것까지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그것들을 진지한 반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지 말아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2022년도 판례를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안 좋았다. 그럼 이번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입법부에서 만든 얘기는 음주 운전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그 차량에 대한 압수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차량을 몰수를 하자. 좀 시원하죠. 뭐 음주운전, 그 뭐 살인 미수자 놈들, 그놈들의 차를 뺏는다니까 유권자들은 시원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근데 법원에서 거의 잘 안 해줘. 아마도 일바가 그 오산 쪽에서 그 만취해가지고서 사망 사건이 있었던 그 음주운전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때는 당장에 뺏어가지고 앞으로 음주운전만 있으면 전부 다 차를 뺏을 줄 알았는데, 그 차를 뺏어달라고 하는 경찰의 의견에 자꾸 딴지를 걸어요. 아니, 그거 필요 없다고. 그때 한 말이, 차량을 압수하는 것이 그 재범 방지를 위해서 도움이 정말로 될지에 대해서 확실치 않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차를 압수, 몰수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전부 다 기각을 시킨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13년 동안 알코올 문제로 생긴 다양한 장르의 범죄들에 대해서 양조를 좀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오면서 항상 똑같았어요. 아까 검찰에서 얘기했듯이 진지한 반성, 그리고 이번에 말한 거 재범 방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플러스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거죠. 언제나 항상 똑같았어. 반성을 하고 있으니 반성을 해야 하므로,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재범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범 방지에 노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범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판례는 그랬거든. 그래서 저도 천안 알콜 아저씨라고 하는 이 회색 화면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똑같잖아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항상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냐면 지겹게 들어왔거든. 이번에 수원지법 판시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새 차를 사거나 빌려서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몰수가 재범을 예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서 뺏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같은 의미에서 전국에서 지금 차량 몰수를 거부하고 있어요. 입법부야 이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사법부는 이게 일상이잖아요, 생활. 저는 음주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음주 운전과 다른 음주 범죄에 대해서 그 상담 스케줄을 따로 잡아요. 다르거든. 음주 운전이 있고, 음주에 대한 장르가 폭력적인 거, 그리고 성적인 거, 또는 성적인 거랑 또 애매하게 얽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폭행, 상해, 특수폭행, 뭐 공동상해, 특수상해, 혹은 이제 공무집행방해라든지 기물파손, 그런 것도 전부 다 폭력적인 성향에 속할 테고, 성범죄는 뭐 추행, 카철, 공밀추, 성목공, 통매음, 강자, 준자, 의제, 또 애매하게 섞여 있는 것들은 이제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라든지, 주거 침입도 뭐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얘네들, 그러니까 음주운전 말고 이쪽의 문제들은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음주, 폭행이 불법인 거고, 음주를 통해서 그게 더 악화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양형자료로 만들 때는 폭행을 하게 된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필하고, 그것들을 음주로 인해서 악화됐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그 양형자료를 만들고,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제 운전은 합법이거든. 얘네들은 음주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냥 하는 것 자체로 무조건 불법. 근데 음주만 안 했으면 합법. 그렇기 때문에 음주를 한 다음에 폭행을 했다 싶을 때는 이게 더 큰 죄니까 이것부터 해결을 하고 이거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테고, 그리고 음주도 원래 음주를 하게 되면은 폭력 성향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술집 근처에만 가면 맨날 싸우잖아.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나중에 판결을 낼 때 금주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도달이 발견되면은 잡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운전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요. 운전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음주운전일 때는 나중에 판결을 냈을 때 운전을 하지 말라 이런 거 안 나와요. 일단은 면허를 따면은 다시 운전해야지, 할 수 있게 해줘. 근데 음주를 막아요. 음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호관찰관이 집에 찾아와가지고서 후 불라고 그런다고.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거고, 운전 자체가 생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차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큰 자산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꼭 하지 않아도 된다. 핵심은 음주지 무슨 차야. 그런데 혹시라도 제 옛날 영상들을 보신 분이 있다면은 거기에 양형자료 목록 중에서 그 차량 매각이라든지 각서라든지 아니면 차량 매각을 한 거래 뭐 그런 증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준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내가 적어준 게 아니지. 제가 적어준 게 아니라 변호사님들이 알려주신 목록 중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전부 다 갈라가지고 얘기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준 건데, 내용상 본인한테 해당되는 거면 하시는 거고, 원래 변호사님들이 선임한 변호사님이 있다면은 그분들이 조정을 해줄 거거든. 그게 필요하다 안 하다라고. 이번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법률을 정해가지고서 그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뺏어라라는 것들을 마련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뺏어달라고 했는데 상당수의 판사님들이 그게 필요가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해서 뺏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뺏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뺏는 경우도 있고 뺏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차량을 파는 것들이 굉장히 큰 손해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걸 팔지 않아도 괜찮겠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그 변호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봐야지. 그거는 변호사가 없이 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속편하게 하려면은 뭐 차 팔고 시작해야죠. 뭐 적어도 내가 차를 팔아가지고서 차를 없애가지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빙이 나쁠 것은 아니잖아요. 마이너스는 아니겠지.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적어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보죠. 그 판사님의 말이 몰수가 재범을 예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래요. 차가 없다고 음주운전을 안 할까? 그거 아니란 거 알잖아요. 이번에 그 유명한 사람 누구야? 그 신화? 누구지? 한 사람 누가 이제 술 만취해가지고서 남의 차를 타고서 그걸 타고서 음주운전 했잖아요. 얼마 전 뉴스에서는 택시 승객이었었는데 택시 기사를 바깥으로 끌어낸 다음에 자기가 택시에 앉아가지고서 자기가 운전을 했어. 그래서 갔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주 운전은 운전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음주가 문제라니까. 이미 운전은 자전거 타는 것처럼 이미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술을 어지간히 먹었어도 운전을 할 수가 있다고,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음주 운전에서 핵심은 운전이 아니라 음주라고요. 저희 한의원에 아주 극단적인 예시가 있어요. 이분은 수년 전에 음주운전 했어요. 정말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결정한 게, 차를 사지 않고, 그리고 운전면허도 날짜가 지났음에도 2년 있으면 딸 수 있잖아. 근데 면허를 아예 안 따고 차도 없으니까 항상 버스를 타고 다녀. 왜냐면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이 좋기 때문에 운전을 못해서 생기는 그런 불이익 정도는 감수하겠어.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음주 운전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상태로 술을 즐길 수 있으면 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음주운전을 해본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상당수의 음주운전자들은 직업이 많이 바뀌어요.
뭐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그게 완전히 날아가기도 하고, 운전이 직업이었던 뭐 버스 기사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장에 다 날아가니까 뭐 대형 면허 이런 것도 다 날아간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영업직 어떡할 거예요 그거. 직업이 택배 기사인데 운전면허 날아갔어.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상당수가 직업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근무처가 바뀌어요. 이분도 결국에는 회사에 잘려가지고서 멀리 떨어졌어. 그 목포에서 3시간 타고, 배 타고 3시간, 배 타고 3시간 들어가야 되는 인구 200명인 그 조그만 섬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뭐 친구나 지인이 오겠어요? 가족들도 안 오겠어. 만약에 제주도라도 간다면은 거기 뭐 놀러라도 와가지고서 친구들이 올 수 있겠지만, 근데 생판 처음 듣는 그 코딱지만한 섬에다가 배 타고서 3시간 가고, 아니 목포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지인들이 찾아오겠냐고요? 안 찾아오지. 근데 이분은 술 친구가 찾아왔어. 그 멀리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타가지고서 목포까지 온 다음 거기 항구에서 철선 올 때까지 기다려서 철선에다가 차를 싣고서 3시간을 가가지고서 그 코딱지만한 섬에 내려가지고서 친구를 찾아왔어. 차 안에는 술과 안주거리를 빽빽하게 채워와가지고서 같이 마시자고. 얼마나 신나겠어. 거기는 군인들하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거든. 근데 혼자서 정말 재미없게 보내고 있는데 맨날 집에 가가지고서 그냥 소주에다가, 거기 해산물은 많아. 그래서 그냥 그런 재미로 그냥 먹고 그러겠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둘이서만 부어라 마셔라 했네. 근데 그 친구가 떡이 됐어요. 완전히 떡이 됐는데 갑자기 그 친구 핸드폰이 울려. 지금 차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다른 그 농기계들이 보지당하고 있으니까 차를 좀 빼달라고. 그래서 뭐 정신없는데 갔네. 그런데 보니까 차를 이상하게 대놨어 확실히. 그래서 이거를 빼주지 않으면 이 주민들이 다 못 다닐 것 같아. 그래서 빼줘야 되는데, 보통이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뭐 차를 조금 빼달라고, 나 술 마셔가지고 운전 못하니까 이거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했네.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 타고 시동 걸고 했는데 차 운전을 너무 오랜만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내 차도 아니고. 그래서 윙 하고 나가버려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쳐버렸네. 그래서 자기 차도 없고 운전면허도 없고 그분이 왔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만취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뭔가 자기가 늘 해오던 잘못을 반복하게 되어 있고, 하필이면 내가 음주운전을 몇 번 했다 그 얘기는 내가 취하면 또 음주운전을 또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차까지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정말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변호사님들이 일부에 대해서는 그 차량을 매각하라고 하는지 이해되죠. 차를 근처에 두지 말라고. 완전 금주를 하거나 절주에 성공을 하기 전까지는 차가 근처에 있을 때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아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게 아니지. 그동안 나의 전력을 봤을 때는 술 먹고 또 이제 취하면은 분명히 음주운전 하겠지 분명히. 그래서 차를 팔라고 하는 변호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국회의원들은 차를 뺏으라 했는지, 그리고 법관들은 차를 뺏는 것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 대충 이해되죠? 결론은 음주 범죄 중에서 음주 운전만 독특하게 운전 자체가 합법인 거예요. 합법인 것들을 술을 마시고 했기 때문에 불법인 거지. 그 이외의 다른 음주 범죄들은 전부 다 원래가 불법. 음주를 통해서 확률을 높였을 뿐 결국에는 모든 게 전부 다 불법. 그래서 음주 운전만큼은 차를 꼭 뺏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완벽하게 100%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금주 치료부터 해라. 그리고 또 제일 곤란해 하는 게 알코올 중독증. 알코올 중독증은 잘 낫지 않는 병이고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위험하거든. 그래서 언제든지 재범을 할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는 그 통계가 이미 밝혀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코올 중독증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증빙을 갖고 와라,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다 했지? 차 뺏어라? 차 뺏을 필요 없다? 근데 차 뺏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없는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 아니, 다 한 것 같아.